나경원 정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법정에서 나경원한테 전화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면서 이성을 잃었는지 계속해서 자충수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3일 나경원이 던진 말은 사실관계의 토대 위에 얹힌 비판이라기보다 감정과 상상을 뒤섞어 만든 공격에 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 12일 세종컨벤션센터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강하게 따져 묻고 질책한 장면을 두고 나경원은 갑자기 2019년 쌍방울 사건을 끌고 와서 책갈피 달러 밀반출이 그때 쓰던 수법이라며 제 발절인 도둑의 자백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게다가 프로이트의 말실수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니 하는 심리학 용어까지 꺼내서 대통령의 발언을 범죄기억의 무의식적 발현으로 단정해버렸습니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비판의 방식이 아닙니다. 정책과 행정의 언어로 검증해야 할 장면을 정신분석, 흉내로 조롱하고 낙인 찍는 순간 그 비판은 설득이 아니라 선동이 됩니다. 무엇보다 논리의 순서가 뒤집혀 있습니다. 공항에서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어떤 방식으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제도와 현장 통제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다면 책임자에게 실무를 물어보는 건 행정의 기본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신고 대상 금액 이상이 이동하는데도 탐지와 단속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현장에서는 어떤 허점이 있는지, 책임자는 그걸 알고 있는지 묻는 장면이었습니다. 책갈피처럼 100달러권을 끼우면 안 걸린다는 말은 그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는 비유에 가깝습니다. 그걸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대북송금 수법을 알고 있으니 자백이다로 가는 건 비판이 아니라 억지입니다. 세상에 알려진 밀반출 방식이 한 가지뿐인 것도 아닌데 하필 그 디테일을 아는 게 범죄 연루의 증거가 된다는 식으로 몰면 앞으로 공직자 누구도 현장의 구체적 허점을 말하지 못합니다. 감시의 언어가 사라지면 이득 보는 건 오히려 편법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나경원이 꺼낸 심리학 프레임은 더 위험합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대를 불안하다,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읽는 말이 흔합니다. 다만 그것이 유효하려면 현실의 증거와 접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근거 없이 대통령의 발언을 무의식의 발언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상대를 비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의 정신 상태를 재단에 조롱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말은 멋있어 보일 수는 있어도 공적 토론을 망가뜨립니다. 정치가 이 정도로 내려앉으면 결국 남는 건 혐오와 조롱뿐입니다. 같은 날 국힘당에서 나온 선거 개입 주장도 비슷한 결입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점을 들어 대통령의 질책을 선거 개입으로 몰아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사장에게 업무 파악이 부실하다고 따져 묻는 장면이 곧바로 선거 개입이라면 앞으로 어느 대통령도 공기업을 감독할 수 없습니다. 공기업이 선거와 무관한 영역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항은 국가 핵심 인프라이고 보안과 통과는 곧 국가 기능입니다. 대통령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질책의 수위가 적절했는지, 공개 질책이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 표현이 과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별개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후보군으로 거론된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의 감독 행위를 선거 개입으로 단정하는 건 너무 편한 길입니다. 게다가 이런 논리는 거꾸로 자신들의 과거로 돌아가곤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실과 친윤계가 나경원에게 공개 압박을 쏟아냈다는 문제를 끄집어내며 역공을 폈습니다. 당시 나경원이 불출마 선언문에서 당의 분열과 혼란을 언급했지만 대통령실 개입을 정면 비판하진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어떤 쪽이든 선거 개입이라는 말이 가볍게 휘둘러지는 순간 정치의 언어는 망가집니다. 법적으로 따질 사안과 정치적으로 비판할 사안을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선거 개입이라는 말은 진짜 심각한 사태에서조차 힘을 잃습니다. 나경원이 특히 무리한 건 하필 쌍방울을 들고 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점입니다. 쌍방울 관련 보도는 지금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다시 뒤집히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박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아목의 전 쌍방울 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기본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는 점,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 경과와 출석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누군가의 유무죄를 단정해주는 결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영장으로 몰아가며 압박하는 수사 방식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는 경고가 됩니다. 그리고 쌍방울 사건을 둘러싼 쟁점이 단지 돈의 흐름만이 아니라 진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바뀌었는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회유 의혹이 있었는지로 확장돼 있다는 점을 함께 드러냅니다. 실제로 안보수는 2022년 11월 구속기소 당시 800만 달러에 대해 쌍방울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했다가 2023년 4월 법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및 스마트팜 사업 명목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는 흐름이 보도됐습니다. 검찰은 진술 변경 직전에 금품이 오갔다는 정황을 근거로 증인 매수 가능성을 의심한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정치가 함부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다만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그 사이에 돈 의혹이 끼고 수사 과정에서 술과 외부 음식 반입 같은 논란이 따라붙는 사건을 누군가에게 자백 프레임으로 던져서 끝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은 오히려 수사기관과 정치권이 서로를 방패 삼아 상대를 찌르려 할 때 더 더러워집니다. 결국 필요한 건 한쪽을 향한 낙인이 아니라 사건 전반의 절차와 증거에 대한 냉정한 점검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그 복잡한 현실을 단숨에 지워버리고 책갈피라는 단어 하나에 매달려 기억이 튀어나왔다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이건 무능한 비판입니다. 정치를 오래 해온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공항보안 허점을 물으면 그 질문이 적절했다, 과했다를 따지면 됩니다. 공기업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면 그 방식이 옳았냐를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9년 수법을 끌고 와 도둑의 자백으로 찍어버리면 그 순간부터는 행정 논의가 아니라 음모론 싸움이 됩니다. 음모론 싸움에서 이기는 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자극적인 말을 던지는 쪽이 그날의 조회수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공동체가 치릅니다. 나경원이 지금 더 다급해 보인다는 평이 나오는 건 이런 언어 선택 때문입니다. 논리가 튼튼하면 굳이 심리학 흉내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료를 들이대면 됩니다. 규정과 통계를 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 대신 프로이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말을 꺼내 상대를 조롱합니다. 이는 결국 팩트의 싸움에서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상대를 공격하는 말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말을 뒷받침할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증거가 따라오지 않으면 남는 건 말의 과잉뿐입니다. 이 지점에서 2025년 12월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나온 조경식의 증언이 다시 거론되는 이유가 생깁니다. 조경식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이 김성태를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조작 기소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보도됐습니다. 또 2024년 7월 권성동과의 접촉, 배상윤 사건 수사 무마 조건, 20억 원에서 48억 원으로 액수가 커졌다는 이야기, 롯데호텔 로비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엔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는 단서가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KH그룹은 조경식이 당사 임원이 아니며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고도 전해졌습니다. 즉, 지금의 상태는 누가 맞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주장했고 누가 무엇을 부인했는지가 기록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나경원이 쌍방울을 끌어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해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그럼 그 주장들은 어떻게 검증되고 있나? 돈과 수사, 정치가 뒤엉킨 구조를 누가 만들었나로 이동합니다. 공격이 상대를 맞히지 못하고 사건의 진흙탕만 더 크게 드러내는 자충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간단합니다. 공항 통관과 보안에 허점이 있다면 메우십시오. 공기업 책임자가 업무를 모른다면 경고하고 교체를 검토하십시오. 쌍방울이든 KH든 20억 원이든 48억 원이든 800만 달러든 5억 원이든 숫자가 오간다면 숫자대로 추적하십시오.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과 기업의 반박이 엇갈린다면 그 엇갈림을 수사로 가르십시오. 그 과정에서 누가 누구를 자백이라고 몰아붙였는지는 부차적인 소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경원은 소음을 본질로 만들고 있습니다. 소음이 본질이 되는 순간 정치는 국민의 삶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나경원의 언어가 위험한 겁니다. 설득이 아니라 분열을 생산하고 개선이 아니라 혐오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